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절대로 명심해야 하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꼭 저한테도 잘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거잖아요? 백날 남한테만 퍼주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동안 저희 애들 봐서 참아오다가 결국 시댁의 횡포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이다 이혼한 썰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냅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제 남편은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하나 하는데 잘 돼서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고깃집이 잘 되니까 저도 당연히 그걸 같이 하는 게 저희 가족들 위해서 장기적으로 더 낫겠다고 자꾸만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 가게 일을 돕고는 싶지만 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남편을 역으로 설득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 가게에는 직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댁 집안에서는 시누이가 첫째고 저희 남편이 둘째이자 막내거든요. 시누이가 연하랑 결혼했는데요. 하필 저희 남편이랑 동갑인 시매부랑 결혼한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죠. 저희 아이들 고모부는 사람만 봤을 때는 참 좋은데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시누이가 고생을 좀 하기는 했어요. 시매부는 시누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사업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신용불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집안에서도 시누이네를 도와줄 처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 결혼하고 그때까지 시누이 부부가 그 빚들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매부랑 남편이랑 서로 경쟁을 누가 부추기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나이가 같다는 것 말고는. 시누이의 남편과 남편은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도 원하는 경쟁이 아닌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은근히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보다는 잘 나갔으면 좋겠다고 옆에서 무리하게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라고 부추겼더라고요. 당신은 언제까지 회사만 다닐 거야? 우리 동생은 잘 나가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하나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직장인 월급의 2배 넘게 벌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랑 나이도 같으면서 계속 직장 다니면서 푼돈만 벌 거야? 아이, 처남이 그렇게 잘 번단 말이야? 난 몰랐네. 몰랐네. 아니,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야? 우리 동생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 텐데 매번 비교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아이를 낳든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든 당신도 더 벌려고 노력해야지. 남자가 왜 이렇게 야망이 없어? 아니, 내가 야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알잖아. 나 계속 월급쟁이로 살아온 거. 사업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히 어설프게 끼어들었다가 망하는 거 순식간이라더라. 우리 회사 퇴사한 선배들이 다 그러던데.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응? 아, 몰라.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잘할 거 아니야. 공부도 당신이 훨씬 잘했는데 이거라고 다르겠어? 하면 되는 거지. 왜 지레 겁부터 먹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자. 분명히 잘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를 띄워주니까 갑자기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고마워. 나도 생각을 조금 더 해볼게. 아무래도 사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당장 빚을 또 져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고. 마음만 받을게. 응?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계속 이렇게 월급쟁이를 평생 내 동생보다 적게 벌면서 살 거야? 정말 그래?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잖아. 당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그거 다 빚된다고 그러더라.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 아직 처남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급해. 꼭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동생도 결혼한다고 돈 많이 쓸 거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어? 아니, 당연히 당신 말이 맞지. 알겠어.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한번 어떤 프랜차이즈가 요즘 잘 나가나 그거 먼저 알아보러 가자. 이번 주말에 갈까? 그래.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우리 동생이 하는 건 똑같아서 싫고 더 잘 되는 것 있잖아 왜. 프랜차이즈 하면 딱 떠오르고 전국에 체인점 제일 많은 걸로 우리도 하자. 그러면 이게 성공이지. 안 성공하고 100이겠어? 아, 벌써부터 신난다. 하지만 신의의 비교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프랜차이즈 사업은 결국 빚만 남기고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사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와서 깨지기 쉬운 곳이 바로 사업이고 정글 같은 곳인데 신우이가 자기 동생보다 자기 남편이 잘 벌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부린 덕에 졸지에 신우이네 부부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치매부가 망한 사업을 빠르게 접고 빚을 갚으려고 급하게 새로 들어간 직장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괜찮은 곳이라는 거죠.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 사업하면서 진 빚은 어느 정도 다 갚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사업을 하느라 진 빚을 다 갚았다고 해도 신우이 부부는 여태껏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하는데 다 몰빵을 냈었으니까요. 게다가 집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근근히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월세로 사는 집의 집주인이 그 집을 갑자기 팔아버리게 되면서 신우이네 부부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번 기회에 신우이네 부부는 아예 기왕 이렇게 된 거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한테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대뜸 8천만 원을 돈으로 빌려주던가 여유가 안 되면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증이라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상황 들었지? 옳게. 내가 1억도 아니고 딱 8천만 어떻게 안 될까? 지금 여유가 안 되면 보증을 서도 좋고. 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가족끼리 도는 거 아니겠어? 네. 아니 8천만 원이나요? 그리고 보증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가족도 서주지 말라는 게 바로 보증이잖아요. 그건 죄송해요.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뭐야? 정말 서운하다 올케. 난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우리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프랜차이즈 하느라 생긴 빚 다 갚은 거 못 봤어? 우리 그렇게 열심히 벌고 있는데 지금 올케 그 말 나한테 엄청 상처인 거 알아? 동서가 뭘 알아? 어?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는 그저 보증은 너무 위험한 거라 가족들끼리도 안 서고 안 서달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당연히 네 들어서 알아요. 형님네가 얼마나 힘들게 또 빠르게 빚을 다 갚았는지요. 하지만 저희가 보증을 서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빌려주는 거나 보증이나 뭐가 달라. 우리가 못 쓴 돈 달라는 날강도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야, 올케. 보증을 서든 우리한테 8천만 원 빌려주든 둘 중 하나 선택해.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하도 난리를 치길래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장 정리를 하고 돌아온 늦은 밤 11시에 신우이가 찾아와서 하고 간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제 말대로 보증은 안 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도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지인들이랑 친구들한테 남의 이야기인 척 이야기도 해보고 들은 답변들을 모았거든요.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소문하고 찾아보니까 보증은 안 된다고, 보증을 서줘도 잘 되어도 그 공은 본인들이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못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너네 부부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체 왜 시누이네 부부 보증을 서줘야 돼? 심지어 보증을 섰는데 잘 안 되면 도미노 풍비박산이라는 말이라니까. 우리 외삼촌도 그래가지고 집안 망할 뻔했잖아. 야, 절대 안 돼. 그런 거 뜯어말려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괜히 오버하면서 해줄 것도 안 해준다는 식으로 날 이상한 사람으로 시누이가 몰아가니까. 그거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다. 다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친구가 시누이의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가스라이팅이라고 속지 말라고 해주는데 그게 내리에 확 꽂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차라리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보증을 서주는 대신에 그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되어 있기도 했고요. 돈 빌리는데 그냥 보릿자루처럼 보증만 서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의 변제를 못하면 그게 다 보증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라서 절대 함부로 가족이 사달라고 해도 절대 보증만은 서지 말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러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책까지 찾아봤을까요? 하도 보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누이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보증을 사면 안 된다는 근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더라. 그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인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제도권인 129금융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대부업체를 쓰고 이자도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무시무시해서 대체 시누이는 무슨 양심이 있어서 저희 부부한테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증 서준 금액이 연체되면 엄청나게 큰 빚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집안 자체가 아니 집안 전체가 휘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분수에 맞게 다른 월세집을 구해서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라서 차마 그 이야기는 못했죠. 이 왼수 같은 시누이가 만약 저의 동생이었으면 아마 매우 따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 시누이는 아이들도 다 컸는데 아직까지 시누이 스스로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고만 있고 시매부한테 꼬드겨서 사업하게 한 것도 시누이면서 빚을 지게 하는 것도 빚을 갚게 하는 것도 전부 시매부에게 맡겼더라고요. 아니 저 같으면 정말 시매부 상황도 그렇고요. 만약 돈이 필요하면 가족한테 쉽게 빌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경로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정말 그런 개념 없는 한심한 시누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시매부가 불쌍하죠? 그런데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올게. 우리 남편은 신용등급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당연히 은행 거래가 안 되는 상태인 거 뻔히 알면서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데 올케는 뭐가 문제라서 우리한테 보증을 안 서주는 건데? 저도 남편이랑 다른 주변 지인들이랑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보증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도움 못 드려서 면목이 없네요.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보증 그냥 서주면 안 되는 거야. 가족끼리 좀. 올케 때문에 착한 내 동생 다 버렸네 다 버렸어. 예전 같으면 바로 보증 서줄 애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랑 남편도 저희 집을 사느라 빌린 돈을 올해가 돼서야 겨우 다 갚은 상태였거든요. 아니 저희 부부도 이제부터는 저축하고 노후자금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웬 날버릇 같은 도움 요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애들이 다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저축은커녕 지금 애들 키우는 거랑 학원비 되는 것도 당분간 빠듯할 듯한데
아무리 신의인의 부부라도 정말 돕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산 저희 집을 담보로 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대출받아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큰 마음 먹고 빌려준다고 한들 그 돈을 신의인의 부부한테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빌려주시거나 보증을 서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의인의 부부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마당에 돈을 열심히 긁어 모은다고 해도 저희한테 빚을 지고 나면 갚기보다는 전세금을 올려주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대출 보증 서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사주지 말자고 남편한테 다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출 보증은 절대 안 된다고 다들 말린 것도 컸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의 말대로 보증을 안 서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신의는 결국 어떻게 8천만 원을 빌렸는지 전셋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도 안 빌려주고 보증도 안 서준다고 그렇게 괴롭히던 신우가 어떻게 8천만 원을 빌려서 전셋집에 들어갔는지 궁금했죠. 정말? 진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전셋집에 들어간 거지? 형님 무슨 다른 좋은 일 생긴 거야? 글쎄 어쨌든 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하긴 그건 그렇긴 하지. 아니 그런데 계속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돈을 다 구하셨나 궁금해서. 나 좀 씻고 올게. 왜 대답 안 해주고 가? 씻고 나와서 대답할 거지?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대로 신의가 어떻게 전셋집에 들어갔는지 저한테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뭔가 의심쩍기는 했지만 당장 큰일이었으면 남편이 저한테 말했겠거니 하면서 저도 다시 사업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한테 처음 신의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 정말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신의네 부부를 보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 신의가 저의 친동생이라면 그렇다면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만약 친동생의 일이었으면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제가 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괴롭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애들이랑 저랑 저희 남편 노후에 돈 쓸 거랑 이것저것 생각하면 냉정한 게 맞을 것 같아서 보증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그 8천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빌렸는지 끝까지 말 안 해주는 시댁 집안이 수상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남편 말대로 전셋집이 어쨌든 잘 해결돼서 지금 신의네 부부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나이를 먹기는 먹는가 봅니다. 형제 노릇 사람 노릇은 대체 어디까지 하고 살아야 하는지 40이 넘는 나이에도 정말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딱 최소한으로 돕고 각자 도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0세 시대가 된 요즘 60은 청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가정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저희 부모님, 시댁 부모님 용돈도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잘 해결이 된 걸로 끝났으면 제가 사연을 안 보냈겠죠? 신의네 부부가 전셋집을 그래도 잘 구해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신의가 갑자기 시댁에서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시댁 모임에서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을 갚아야 된다고 생날래를 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여기서 시어머니가 그 1억을 저한테 갚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 집 구하느라 너무 고생해서 그렇지. 1억?
1억이면 이제 슬슬 며느리 네가 갚아줘도 되는 거 아니냐. 가족끼리인데 그때 8천만 원 안 빌려주고 보증 안 써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며느리 네 책임도 크니까 얼른 도와줘라. 그렇게 훈계질을 해대는 시어머니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이에 8천만 원이 1억이 된 거죠? 차치 고리대금을 쓴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높은 살인적인 이자까지 저희가 대체 왜 갚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왜 형님네 전세 집거할 때 형님이 빌린 돈을 1억씩이나 갚아드려야 하나요? 저희 결혼할 때 형님이 저희한테 1억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뭐야? 너는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우리 딸이 힘들다는데 네가 도와줘야지. 그럼 누가 돕냐? 아들아, 얼른 이야기 좀 꺼내봐라. 얘는 착한 우리 아들에 비하면 아주 그냥 인성이 형편없다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너무면서 잘못 자랄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태산이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따지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눈치 없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랑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말이죠. 정말 쎄한 느낌이 그때부터 들었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열릴 곳 없어. 엄마한테도 이미 다 이야기했고 누나 빚은 우리가 갚기로 했어. 많이 놀랐지? 뭐라고? 지금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당장 취소해. 어머님, 저희 형님의 돈 절대 못 드려요. 절대요.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봐봐. 잠깐만 나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누나랑 잠깐 계세요. 금방 이야기하고 올게요. 그래, 네가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또 네 처가 난리친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 알겠지? 네, 그럼요. 제가 갚을 수 있어요. 내일 바로 갚아드릴게요.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뜸 갚아주기로 했다는 순진무구하고 해맑은 남편의 표정과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머리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자 남편이 저한테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자, 여기. 이거 내 통장이야. 그러면서 남편이 무슨 처음 보는 통장을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건넨 통장에서 처음 보는 잔고 X를 보고 저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왜, 이건 대체 어디서 난 돈이야? 일시, 백점, 이거 맞잖아.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설명해봐. 얼른. 제가 정말 몇 번이고 숫자를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눈을 씻고 확인을 해봐도 2억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수줍게 웃으면서 그 축에 사람 좋은 미소가 있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딱 그 미소를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 좋은 미소를 하면서 그동안 일이 있었다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결국 우리 엄마를 앞세워서 대출 보증을 받았는데 8천만 원을 땡겨서 전셋집을 구한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우리 누나도 우리 엄마도 알다시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자만 불어가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거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 사채 끌어다 쓴 건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아니 그러면 왜 8천만 원이 1억이 된 건데? 대체? 내게 하나뿐인 누나인데 도와주고 싶었지만 당신이랑 한 약속 때문에 보증을 서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결국 빚을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엄마도 우리 누나도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어쩔 수 없이 이거였어. 어차피 지금 전염병 시국이라 장사도 잘 안 되고 적자폭만 커지는데 프랜차이즈 가게 2개 중에 1개를 정리해서라도 급한 불을 끌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 준비를 하고 있었지.
당신 그 가게 정리한 거야, 결국? 아니, 이런 걸 나한테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내가 당신 아내가 맡기는 한 거야? 당신이 이러고도 우리 기은이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지. 끝까지 들어봐봐. 당연히 가게를 정리할 거였으면 당신한테 말했을 거야. 당신이 사업은 나보다 선배인데 당신한테 물어보고 같이 의논해서 하려고 했어. 그러다가 말이야. 아니, 그러다가 뭐 하늘에서 돈이 뚝 하고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영 지금 장난해?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우리 프랜차이즈 가게 앞 사거리에서 한 노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거든. 그런데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몸 날려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노인분 목숨을 살려줬어. 뭐라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당신만 생각해. 나랑 우리 기은이는 생각 안 해? 당신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나서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여태다 참았는데 그건 아니지. 당신이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잖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할 수가 있어? 미안해. 그치만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남들을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더라. 거짓말처럼 그 노인분이 나를 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네 우리 건물 1층에서 고깃집 하고 있는 사장이지? 내 목숨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라고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하필 당신이 구해준 그 노인분이 당신 가게 건물주라고?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하다는 말이야. 나도 너무 놀랐다니까. 그래서 나 봐봐. 그래도 가벼운 타박상이라 아주 멀쩡해. 내가 긴팔 입어서 안 보였겠지만 상처가 조금씩 나긴 했더라고. 그래도 영광의 상처야. 정말? 나 당신 상처 난 줄도 모르고 살았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왜 이제야 이야기해? 왜? 진짜 얼마 전에 일이라서 그랬어. 나도 믿기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고. 평소에 건물주인 노인분은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물주분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였고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몰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늘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네요. 본인 입으로 원래부터 사치랑은 담을 쌓고 살아서 그래서 지금껏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산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목숨을 구해준 저희 남편에게 남편 고깃집이 있는 그 건물의 관리인으로 3년간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수는 2억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통장이 2억이 있었던 거라고 순순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2개 돌려도 순수익이 2억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치도 없다는 생각도 없이 일단은 냉큼 감사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남편은 자기 누나랑 자기 엄마 때문에 열심히 투자해온 프랜차이즈 매장을 한 개 포기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매장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사장이 남편이 꼭 24시간 붙어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건물주인 노인분이 제안하시는 걸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겠다고 할 수 있다고 시키만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건물주분이 바로 비서한테 통화를 걸었던 거야. 그렇게 바로 내 통장이 2억이 꽂히더라. 나 따로 관리하려고 통장도 새로 만든 거야. 당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엄마 생일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여기서 오픈한 거야. 나 잘했지? 진짜 이게 사실이면 너무 다행인데 정말 진짜인 거지? 그렇지? 이거 꿈 아니지? 그럼 당신은 참 속고만 살았나. 남편 말을 이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해. 건물주분이 나한테 건물 관리인을 맡기는 김에 일시불로 지급한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아주 날아갈 듯이 기뻐하면서 저에게 통장을 오픈하기 전에 일단 시어머니에게 8천만 원 빚을 자기 누나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2억이 생겼다거나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도 시댁에서 제가 아도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하니까
남편이 보여줄 거 있다면서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통장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제가 왜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는 말 안 했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급한 돈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디서 난 돈인지 어떻게 갚는 건지 전혀 묻지도 않고 가족끼리 돕는 거라며 믿을 건 남편뿐이라고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저희 남편이 오랜만에 똑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웬일이야?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잘했어. 아주. 나한테만 이야기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야. 어머님이랑 형님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 앞으로도. 알겠지? 나하고 우리 애들 생각해서 2억 생긴 건 절대로 시댁에 말하지 않는 거야. 안 그러면 당신 성격에 또 뜯긴단 말이야. 알겠지? 알겠어. 당신한테 칭찬받으니까 좋다. 그리고 속도 시원해. 당신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어서. 이제 나 봐줄 거지? 나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 건물 관리인 일 말이야. 나 진짜 아까 당신이 무턱대고 형님 빚 다 갚아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진짜 당연히 나한테 먼저 전화로라도 말을 했었어야지. 아무튼 알겠어. 그렇게 갑자기 2억이 생겼다는데 나 같아도 집안에 누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었을 거야. 잘했어. 남편한테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는 시누이에게 8천만 원이든 1억이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뭐 갑자기 남편에게 떨어진 행운에 비해 그래도 작은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빚을 갚고 남은 1억은 안전하게 예치해두자고 남편하고 합의를 봤죠. 정말 남편의 말을 결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꾸 물을 수밖에 없었죠. 당신 그때 건물주분한테 미리 선불로 받은 급여 2억 중에 1억은 우리 돈이잖아. 그 돈은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예치해둔 건 맞지? 원이 당신은 내가 통장까지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믿어? 뭐가 그렇게 못 믿어서 그러는데? 갑자기 왜 화를 내?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요즘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말 잘했다. 안 그래도 전염병 시후이라 더 미치겠는데 당신까지 정말 왜 그래? 나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당신 장사 안 돼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장사도 10시까지밖에 못하는데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건 대체 뭐야? 당신 설마 여자 생겼니?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말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냐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대체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저도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네 부부가 무리해서 전세를 옮긴 지 딱 2년이 되어가자 일은 터지고 말았죠. 이러려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전세로 살던 집 빼줘야 되는 시기가 왔어. 그래서 이제부터 아예 우리 누나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하잖아. 우리 집을 좀 팔아서 우리 누나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려고 해. 저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교통사고 당할 뻔한 건물주분 구해드려서 받은 2억 중에 1억이나 벌써 형님네 부부한테 준 거 잊었니? 그런데 뭐 이번에는 우리 집을 팔아서 주자고? 진짜 장난해? 그게 싫으면 너가 우리 엄마 모시던가. 나는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 같이 산다는데 이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너한테 나랑 우리 기영이랑 기은이는 가족이 아니니? 뭐 아니면 너희 누나랑 엄마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읽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나 했더니 혹시 그 교통사고 당할 뻔한 건물주분 구해드려서 받은 2억 중에 남은 1억도
다 시댁 식구들 준 거니? 그러니까 이제 줄 게 없어서 우리 집을 팔자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 자식 된 도리로 이 정도도 못 해줘? 난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도 서류 준비해놔. 그 순간 머릿속에 퓨즈가 끊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집도 다 제 명의였는데 그 집을 왜 저희 애들도 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시누이한테 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희 애들한테도 소홀한 남편, 뭐가 예쁘다고 계속 이대로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파바바박 정리가 되었고 저는 결국 그런 남편놈한테 이혼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아, 그러죠. 집도 내 명의인데 왜 내가 너네 가족들을 주냐. 그냥 꺼져라. 내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애들 인생에서. 뭐라고? 이혼? 이혼을 하자니 우리 애들을 어쩌고. 당신 정말 그러고도 애들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진짜 웃겨서 미치겠네. 야, 내가 아직도 모를 것 같냐? 너네 건물주 노인분은 이 근처 살지도 않고 해외에 있던데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2억은 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렇게 막 쓸 거면 그냥 혼자 망해라. 안 돼. 안 돼. 잘못했어. 그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그래. 어떻게 당신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할게. 건물주분은 나도 본 적 없어. 해외에 계시는구나. 나는 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거 그거 받아서 일단 급한 볼 껐던 거였어. 1억만 원래 받을까 하다가 또 당신이 어떻게 생긴 돈으로 우리 집 식구를 돕는 거냐고 할까봐 내가 지어낸 이야기야. 미안. 제가 남편이 하도 의심스럽게 구니까 나중에 그 건물주분을 찾아보려고 수소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알려줘서 제가 정말 어렵게 건물주분이 해외에 있다는 걸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듣게 되었죠. 남편이 했던 이야기까지 흘리면서요. 아이 참, 부동산 사장님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남편이 요즘 정말 이상해져서 그래요. 저한테 건물주분 교통사고 날 뻔한 걸 구해주고 무슨 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이상하게 행동해서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알려주세요, 네. 뭐, 아니 건물주분은 해외에 계시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내가 원래 건물주분이 이런 정보 밝히는 거 너무 싫어하셔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남편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거짓말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 것 같네. 이를 어쩐다. 해외에 계시다고요? 그럼 역시 저희 남편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건물 관리인도 저희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 당연하지. 그러면 제가 남편분을 알고 있겠죠 이미. 그렇게 이미 건물주분을 우연히 만나 교통사고에서 구해줬다는 남편의 말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실직고에서 알아낸 건 결국 그 돈 2억이 전염병 자영업자 생계대출 뭐 이런 거 받은 거였다는 거죠.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봐 숨긴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숨긴 것도 모자라서 무슨 배짱이었던 건지 저한테 시누이가 자기 엄마를 모시기로 했으니 제 명의인 저희 집을 팔아서 보태주자고.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제가 더 이상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살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한테 매몰차게 이야기하면서 이혼하자고 선언하고 나니까 다음날 온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올케, 올케야. 내가 이딸 미안해. 내가 그 살던 집이 전세라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 엄마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큰 집이 필요해서 동생한테 손 좀 벌린 건데 이런 일로 이혼을 이야기할 줄은 몰랐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 이혼 얘기는 좀 접어두자, 어? 아유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 같이 살자고 하는 것보다는 딸이랑 사는 게 너도 그렇고 다들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것만은 반대다 반대. 응?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어떤 일을 하자. 어떠냐? 제 사업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래서 저희 집 명의도 다 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요? 왜 시댁에 돈 벗어 날라줘야 하죠? 남편 돈이나 축내시면서 그냥 꺼지세요. 안 주고 안 받게 합시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가 이렇게 와서 작업까지 하는데 나도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어? 부탁할게.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 내가 너네 가족들이 학가를 빌미로 나한테 돈 뜯어내려는 그 개수작 모를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버는 거 시원찮아서 용돈도 내가 벌어다 드리는 거였잖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 전염병 생계대출 받은 거 1억은 어디다 썼냐? 이제 당신 돈 1억이나 제여도가 아주 많으니까 당신이 매달 시댁 용돈도 드려. 난 빠질 테니까. 꺼지세요 아저씨. 그렇게 다시 한번 이혼 선언을 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아주 그냥 싹싹 비는데 꺼지라고 사이다 한 방 먹이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진짜 그동안 제가 베풀어준 게 얼만데 남편은 계속 저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 시댁 사람들한테만 좋은 사람이면 뭐 하나요? 저랑 저희 애들한테 나쁜 사람이면 아무 소용도 없죠. 사정 봐주면서 제가 시댁 용돈도 드리고 집도 제가 해오고 그런 걸 감사한 줄 모르고 저한테 기회 만들어서 더 뜯어내려는 게 참 빈대근성인지 뭔지 결국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답이겠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시댁은 안 좋은 영향만 줄 테니까 없는 게 나을 거고요. 애들한테는 남편이랑 그냥 갈라서는 이유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아빠가 자꾸 엄마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돈도 엄마가 벌고 있는데 우리 집까지 팔아서 시댁에 주자고 했다고.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랑 갈라서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애들도 잘했다고 하면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그냥 하지 말고 남편은 해외 출장 오래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할까 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남편처럼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엄마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계속 힘들게 했던 시댁 식구들과 거짓말을 일삼고 저를 기만했던 남편 놈은 쫄딱 망해서 단칸방에 남편이랑 시어머니 살고 있고 시누이네 부부도 작은 월세방 겨우 구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염치를 어디다 팔아먹어서 이 사단을 내는지. 정말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이고 기만하며 착한 척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이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답니다. 절대로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요. 저한테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남한테만 착한 가족이나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